네, 여러분 잘 쉬셨나요? 잘 못 쉬셨어요? 시간이 더 필요한가요? 커피도 한잔 하셨나요? 네. 알찬 또 2부 순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공공저작물 개방 관련해서 주요 컨설팅 사례 공유하고 또 민간활용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저작물 개방 관련 주요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더 많은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또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리를 지원하는 방문교육이나 컨설팅 또 홈페이지 저작권 모니터링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60개 이상의 기관들이 신청해서 서비스를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발표할 공공저작물 관련 저작권 사례들은 본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나온 이 기관 담당자들의 대표적인 질문들 그리고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그 대응 방법을 다양한 기관에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담당자 여러분들은 경청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양훈지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정보원의 양훈지 변호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강의를 진행할 내용은 저희가 개방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컨설팅 사례를 위주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는 자리예요. 먼저 그러면 저희 개방지원센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이제 개방지원센터에서는 총 5가지 정도의 일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래 항목을 보시면 첫째는 저희가 변호사 실시간 상담을 해드립니다. 저희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에는요. 저뿐만 아니라 김지성 변호사님이 같이 계세요. 그래서 1670-0052번 저작권 관련된 모든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홈페이지 전체 자료 조사를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을 하시려고 하시면 그 권리관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저작물인지 저작물이 아닌지 그리고 이걸 꼭 몇 유형을 붙여야 되는지 기관 담당자님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 전체 자료 조사를 해드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참석하신 기관 중에 전수조사 신청하신 기관들은 저희가 엑셀 파일하고 변호사 의견서가 나갔을 거예요. 엑셀 파일에 그 홈페이지 개개 항목마다 URL과 함께 이게 저작물인지 아닌지 이거를 개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몇 유형을 붙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의견서 안에는요. 이게 지금 홈페이지 관리가 조금 안 되어 있다. 이거는 개방하면 위험하다. 홈페이지 게시 자체가 위험하다. 저작권 관리가 좀 잘못되어 있다. 이런 항목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다 의견서를 작성해서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드려요. 네, 여러분 계약서를 제가 참 많이 검토를 하는데요. 정말 기관 중에는 계약서 자체가 정말 우수하게 잘 된 기관이 있는 반면에 조금 미흡하신 기관들도 아주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법적으로는 소유권과 저작권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용역을 맡기고 나서 그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을 기관에게 귀속한다라고 했을 때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까지 그 기관으로 다 귀속이 될까요? 대답을 모르셔서 안 하시는 건지. 이 경우에는요, 저작권까지 같이 따라오지가 않아요. 소유권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은 그 만든 사람한테 귀속이 되게 돼요. 그런 식으로 계약서를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드려요. 그리고 기관에게 유리하게 기관이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게 저희가 계약서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권리 관계를 컨설팅해드리고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관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죠. 왜냐하면 기관마다 그 저작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도 다르고요. 개방에 적극적인 기관이 있고 약간 소극적인 기관들이 있어요. 기관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다 맞춰가지고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관 방문 교육을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업 소개를 하면은요,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조금 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이유를 여쭤봐요. 아, 그럼 선생님 이렇게 좋은 서비스들이 다 제공되고 있는데 왜 진행을 안 하시나요? 하면 딱 세 가지 이유였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몰랐어요.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들어가시고 이제 내일 아니죠. 다음 주에 출근하셔가지고 다른 기관분들 그리고 다른 직원분들을 만나면 널리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다. 저작권과 관련해가지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라. 저희 기관 조금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는 저희 기관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님 상담을 받으면 돈을 지급해 드릴 수가 없어요. 교육비를 지급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서비스가요, 다 무료예요.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저희를 위하지 않은 답변인데 변호사님 힘드실까 봐요. 변호사님 안 그래도 일도 많으신데 변호사님 힘드실까 봐 저희가 신청을 못 하겠어요. 죄송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일을 아주 좋아해요. 저기 원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저는 이 일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는 일이 있어야 좋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컨설팅가 주로 진행했던 사례 크게 세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부동의 1위 이거예요. 내용 증명이에요. 기관분들이 컨설팅 사례로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내용 증명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 내용 증명은 첫째는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했다. 합의금 내라. 이런 내용 증명이 가장 많았고 둘째는 이미지 저작권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뭐 초상권이 됐든 별개의 내용 증명들이었어요. 그리고 요새는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 그러니까 넷스 PDF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관분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 증명을 법무법인으로부터 받고 있어요. 이거 받으시면 저희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가장 황당했던 사례는 내용 증명을 받으시고요. 합의금을 그냥 내셨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합의금 안 내도 되는데 왜 주셨어요? 정답이 두 가지였어요. 답변이 하나는 변호사가 보낸 거잖아요. 저희가 잘못해서 보낸 거 아닐까요? 여러분, 변호사는요. 저도 작년까지 법률사무소에 있었지만 변호사는요. 의뢰인이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변호사는 판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사람한테 5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어요. 근데 의뢰인이 와가지고 이거 700만 원으로 좀 청구해 주세요. 소장이나 이런 데 그렇게 써주세요. 막 조르세요. 그러면 저희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됩니다. 하지만 써드리기는 하겠습니다 하고 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증명이요. 법무법인으로 왔다고 해서 아니면 변호사 이름으로 왔다고 해서 전혀 놀라시거나 이거를 우리가 꼭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 가지 프로세스에 따라서 일단 첫 번째 무슨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누가 만들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요. 한글, 정품 쓰시죠. 그 안에 폰트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문제가 저희가 살펴보면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이 폰트를 제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용역 업체에 맡겨요. 예를 들면 디자인 회사, 출판 업체를 맡기면 디자인 회사와 출판 업체는요. 폰트가 굉장히 예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산출물이 나오면 그 공공기관 이름만 나오잖아요. 정작 만든 건 그 용역 업체거나 디자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경우에는요, 도급 법리라고 해요. 그 용역 업체가 책임지는 게 맞아요. 기관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꼭 살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살펴보니까 우리 회사 직원이 작성한 게 맞아요. 그리고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갖다 썼대요. 그런 경우에는요, 두 번째는 손해배상액의 산출 근거를 요구하세요. 이게 뭐냐면, 저도 정말 아주 여기 지금 저희 대표님이 안 나와 계시겠지만 아주 창피한 일이기도 해요. 솔직히 말해서 내용 증명을 보낼 때 합의금을요, 높게 불러요. 높게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들은 알아요. 이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면 한 100만 원 정도를 받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두세 배를 더 써요. 왜 그러냐면 저희 의뢰인한테도요,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을 저희한테 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성공보수도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저희 의뢰인도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대방이요, 깎아달라고 항상 그래요. 200만 원 청구하면 200만 원 다 안 줘요, 합의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용 증명에 들어가는 합의금, 손해배상금은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 근거를 꼭 지급해달라, 좀 제시해달라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정말 침해가 많고 침해 사건이 큰 경우에는요, 합의가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건이 너무너무 커지면 소송으로 가게 될 때 나중에 소송 비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연이자가 계속 붙어가요. 이런 거를 막으시려면 합의가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판단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 앞선 페이지 아시죠? 전화번호 아시죠? 저희한테 꼭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이 사례는 거의 없었는데 내용 증명하고 달리요, 지급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급 명령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급 명령의 경우에는요, 2주 받은 날로예요. 이거를 지급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하셔야 돼요. 지급 명령은 저작권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액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면서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이 날아오면은요, 2주 내에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하세요. 만약에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확정돼요. 그러면 다투지도 못하고 집행을 당하게 될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세요. 근데 또 제가 이의 신청하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분들 많죠. 요새 네이버 잘 돼 있어요.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문서 서면에요, 제목 이의 신청서, 당사자는 채권자 채무자는 뺏기세요. 지급 명령서에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한 줄만 쓰세요. 이 지급 명령서를 내가 몇 월 며칠에 송달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법원에서 불러요, 당사자를. 그렇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2주 내에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기관 소속 직원이 저작권을 침해한 게 맞다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과도한 합의금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세요. 조정의 장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신속해요. 정말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요. 둘째는 저렴해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조정이 되고요. 세 번째는 비공개로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제도를 이용하시면 아주 편해요. 그리고 두 번째 큰 이슈죠. 초상권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컨설팅 사례는 아니고 이건 실제 소송 사례였어요. 지금 텍스트를 읽으시면 머리가 너무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사자가 돼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머드 축제 어느 지자체에 사시는지 잘 아시죠? 제가 지자체 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어딘지 아실 거예요. 그 지자체에서요, 머드 축제 사진을 지하철 광고를 냈어요. 근데 어떤 어머니가 길을 가다가요, 지하철 전광판에 자기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 깜짝 놀라셨겠죠. 그래서 내 초상권이 침해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 손해배상으로 돈 받아야겠다 했어요. 이 사건 지금 글을 읽으시면 너무 머리 아프실 텐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머니가 이기셨어요. 왜 그랬냐면 이 지자체가 그 사진을 찍을 때요, 그 어머니의 찍는다고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요, 자신이 찍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외부 제3자로부터 제공을 받은 거였는데 초상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조차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자체의 머드축제 조직위원회, 그리고 사진을 제공한 사람은 세 사람이 연대해가지고 300만 원을 그 어머니한테 지급해라,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판례를 소개시켜드린 이유 하나는 뭐냐면, 초상권에 있어서요, 예전과는 상황이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초상권 분쟁이 생기면 법원이 국가가 하는 일인데, 그리고 공익을 위한 일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런 식의 판례가 많았다고 한다면은요, 2014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초상권을 굉장히 잘 보호해 주려는 입장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 이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라 해서도 봐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판사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오히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면 초상권 관리를 더 잘하고 더 확실하게 했어야지, 그거는 더 이상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판사님도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초상권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어떤 기관에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연예인이 오신대요. 그거를 연예인이 저희가 부른 거니까 그 초상 사진을 막 이용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정답이에요. 안 돼요. 제가 이것도 모 기관 사례였는데요. 제가 연예인 두 분이셨어요. 모 드라마가 이렇게 크게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의 스틸컷 8장이었는데 이 각각 연예인들한테 그 8장 쓰는데 얼마 지급하셨는지 아세요? 이거는 비밀이기도 한데. 그리고 참고로 공공기관에서 쓴다고 했어요. 비밀인데 1,500만 원씩이었어요. 제가 그 연예인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그 여자 배우 1,500만 원, 그 남자 배우 1,500만 원이요. 드라마 스틸컷인데.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초상 이용 동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지자체 소속 직원이 어떤 드라마 세트장을 가서 찍었어요. 이거 동의 안 받고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드라마 같은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요,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쓰시려고 한다면 동의를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초상 이용 동의서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요, 어떤 기관의 어떤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있죠. 다른 외부 제3자가 들어왔을 때, 아니면 원고를 저희가 지급받아가지고 원고료를 드리는 작업을 할 때요, 꼭 초상 이용 동의서를 받으세요. 이게 가장 안전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한 말씀 하셔야죠. 이거 다 받으실 수 있겠어요? 다 못 받아요. 저도 여기 보니까 저도 변호사니까 이용 동의서 받으시면 되죠. 계약서 쓰시면 되죠. 동의서 받으시면 되죠. 근데 기관분들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실정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저희 부장님이든 원장님이든 우리 사진 찍을 건데 동의서 써주세요 라고 하면 조금 마음이 그렇죠.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가이드라인을 저희 이제 한국문화정보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지금 이 글 읽지 마세요. 여러분, 읽지 마세요.
너무 머리 아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여러분은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초상권 문제가 딱 발생을 했을 때 기준 한 가지. 나라면. 이 기준이에요. 나라면. 이거 쉽게 사진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요, 어떤 기관의 대표자세요. 그래서 그 대표자 사진을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요. 여러분이 대표자예요. 나라면 괜찮으세요? 제가 어떤 기관의 대표예요. 제 사진이 내 기관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나라면 괜찮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든 게 뭐냐면 어떤 기관의 대표자나 직원분들 그리고 어떤 기관의 장애 모임이나 협약 같은 것들 초상사진 게시되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제 사진이요 이렇게 찍혔어요. 그래서 한국문화정보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저희 원장님 지금 안 계시지만 원장님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행사에 참석해 주신 원장님하고 찍었어요.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원장님 괜찮으실까요? 네, 동의하실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묵시적 이용 동의가 추정된다라고 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냐면 명시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동의서를 받으면 동의서는 눈에 보이죠? 이건 명시적인 거예요. 명시적으로 동의를 한 거고 묵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동의를 했을 거야 라고 추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원장님 사진이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원장님은 동의를 하셨을 거야. 저기 지금 문경 시장님이 계세요. 그리고 중국의 후안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셨어요. 시장님 동의하시겠죠? 중국 후안 시장님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동의를 하셨을 거야. 이거는 다 묵시적 이용 동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게시하셔도 크게 무방해요. 그리고 기관이 이제 세미나뿐만 아니라 많은 행사를 진행을 해요. 거기서 저처럼 이렇게 발제하는 사람이 있고 강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다 묵시적 이용 동의가 추정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홈페이지 오늘 기관 가셔서 홈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기관이 어떤 행사를 했는데 발제하시는 사람이나 강연하시는 분 사진이 올라가 있으면 이거는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상 받으신 분들, 기증 받으신 분들 홈페이지 게시 괜찮아요. 오늘 수상 받으셨죠? 아마 저희 한국문화정보원 홈페이지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분들 수상 받으신 분들 괜찮죠?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사례를 가이드라인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경우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라 하더라도요. 첫째는 명시적으로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제가 상을 받긴 하지만 제가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어디에 제 사진이 노출되는 거를 원치 않아요 라고 밝혔는데 그걸 무시하고 올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둘째는요. 몰래 찍으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찍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라면 이 기준 아시죠? 나라면 제 사진이 몰래 찍혔어요. 아무리 기관 행사라고 하더라도요. 몰래 찍혀서 몰래 올라갔어요. 이거는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진들은 안 돼요. 그리고 안 되는 사례들이에요. 이거는 지금 오늘 홈페이지 가서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제 홈페이지 전수조사를 하면서 기관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제가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요. 저 사진은 뭐였냐면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하시는데 저건 체육대회인 것 같아요. 기관 체육대회였어요. 동네 주민들이 막 찍혀 있죠. 저분들 초상권 동의하셨을까요? 여러분 나라면 기준 또 제가 대표를 볼게요. 제가 트레이닝을 입고 저희 동네를 막 지나가다가 어떤 기관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몰래 찍혔어요. 근데 그 기관 홈페이지에 제 트레이닝 입은 사진이 올라간 거예요. 민낯으로.
저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동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할 확률이 매우 높죠. 저 안 했을 거예요. 저 정말 창피했을 거예요. 그런 사진들 동의를 안 받으셨으면 모자이크나 삭제 처리를 바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도 조금 위험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관 대표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행사를 나가실 뿐만 아니라 어디 막 방문을 많이 하시죠. 그때 외부 막 제3자들이 막 찍혀요. 뭐 양로원을 간다든지 고아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을 방문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데모 현장에 가신다든지 이럴 경우에 모르는 사람이 막 찍혀 있어요. 이거 동의 안 받으시고 그러면 그냥 모자이크나 삭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런 사진들은 매우 위험해요. 이제 정리를 할게요. 초상권 관련해서는요. 첫째는요. 동의를 받으세요. 이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두 번째는요. 동의를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받으실 수 없는 경우에는요. 알리세요. 사진을 찍기 전에 사진 찍습니다. 이 사진은 향후 저희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알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동의 안 받고 좀 봐서 위험하다 싶은 사진들은요. 얼른 내리시거나 아니면 모자이크나 삭제 처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초상권은 관리를 꼭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분쟁 사례예요. 이건 저희 사건은 아니었고 실제 소송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1심을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사건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저 프로그램이 개인한테는 무료래요. 근데 기관한테는 유료래요. 이게 몇 년간은요 모든 사람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다가 정책을 바꿨어요. 기관이나 어떤 병원이나 어떤 큰 뭐 국가 지자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유료로 하고 개인이 쓰는 거는 무료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이렇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제가 저 프로그램을 집에서 다운을 받았어요. 무료니까요. 근데 제가 어떤 작업을 하다가 이 노트북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기관에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IP가 다 잡히죠. 저거 추적 다 돼요. 그러면 내용 증명이 날아오는 거예요. 기관이니까 기관에서 쓰셨으니까 돈 내세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억울한 면이 있죠. 이 직원이 잘못을 했는데 왜 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거하고 우리는 다 무료인 줄 알았다. 유료로 전환되는 걸 전혀 몰랐다. 그래서 170여 개 기업이 그 저작권자를 상대로 우리는 돈 못 내겠다. 이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에요. 돈 못 내겠다. 우리는 채무가 없다라는 소송을 걸었어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1심인데요. 2심에서 바뀌었어요. 1심에서는요. 일시적 복제도 저작권 침해가 맞는데 대신에 이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은 45만 원이었는데 2만 원만 지급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2심에서 이게 뒤바뀌었어요. 2심에서는 일시적 복제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yes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하드디스크에 잠깐 저장되는 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어요. 이게 근데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컴퓨터 프로그램 쓰실 때는 주의하셔라고 제가 이 판례를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저런 사례예요. 저기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기업, 관공서, 병원 등에서 개인에게 제공되는 주크 사용할 때는요. 마지막 부분. 이게 무단으로 쓰면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리, 주크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무료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혼동스러워해요. 왜 개인은 무료인데 기업, 관공서는 유료인가 몰라서 대부분 당하세요. 그거 예방하시려면요. 첫째는요. 무조건 라이센스 관계를 꼭 확인하세요. 저작권 정책 꼭 읽으세요. 약관 읽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읽죠. 저도요. 신용카드 이렇게 뒤에 보면 약관 이런 거 많은데 다 안 읽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많이 위험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약관 다 읽지 마시고
발췌해서 읽으세요. 저작권이라는 단어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보세요. 이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꼭 읽고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서체 프로그램, 이미지, 컴퓨터 프로그램 다 해당돼요. 그리고 제가 많이 질문을 듣는 게 뭐냐면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에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무료로 막 갖다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갖다 써도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아시죠? 안 돼요. 그것도 다 저작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동의를 받고 약간 읽어보시고 이거 포가도 되는 건지 확인을 하시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내부 규정을 만들고 이것도 자산이에요. 이 라이선스 자체가 자산이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내부 규정을 만들고 꼭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저희 한국문화정보원은 R집을 구매했어요. 이것도 자산 항목에 넣어서 프로그램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산처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3가지 컨설팅 사례 좀 재밌어서 올려왔는데 이런 거였어요. 어떤 시청에서 어떤 대학교랑 공동 연구를 하신대요. 그러면 그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B 대학교가 이걸 출판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A 시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저작권법 아시죠? 근데 저작권법보다 더 우선한 게 뭐냐면 계약이에요. 계약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 같은 경우에 A시청하고 B대학교가요. 계약서에 저작권 A시청으로 해 아니면 B대학교로 해 라고 하면 계약 내용에 따라 되는 게 1순위예요. 근데 이 사안은요.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었어요. 그러면 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작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작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할 때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공동으로 만들었으면 공동 저작권자가 되는 거겠죠. 정답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공동 연구를 하실 때 저작권에 관해서요. 기관이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계약서에 꼭 명시를 해두시고 계약서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법으로 가게 돼요. 이거를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저작권 양도하고 이용 허락이 뭐냐, 차이가 뭐냐, 이거는 뭐냐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저작권 양도는요, 저작권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A시청이 B대학교에 저작권을 양도했어요. 그럼 저작권자는 원래 공동에서 이제는 B대학교가 되겠죠? 이거고요. 이용 허락은요. 내가 권리자인데 허락만 해주는 거예요. 권리는 그대로 나한테 있고요. 저작권은 나한테 있고 허락만 해주겠다. 요만큼 요 범위 내에서 네가 이용료 얼마 내고 아니면 무료로 얼마만큼만 써 라고 허락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념을 조금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지자체 질의였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나 사교 같은 데다도 다 공공누리를 부착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저작권법에는요. 비보호 저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법률이나 규칙이나 고시공고 훈련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다 비보호 저작물이에요. 비보호 저작물이라는 게 뭐냐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 마음대로 갖다 쓰셔도 돼요. 근데 저희가 비보호 저작물인 경우에도요. 그 일반인들은 이걸 마음대로 갖다 써야 되는지를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이 경우에는 공공무리 인류형 마크를 부착을 하시되 이게 비보호 저작물입니다 라는 거를 조금 소개하는 글귀를 같이 달아달라고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였어요. 어떤 기관이요. 유명한 사진 작가하고 사진 촬영에 대한 계약을 맺었는데 이 사진 작가님께서 저작권은 이 기관에 못 주겠다고 했어요. 못 드리겠는데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이 사진 작가한테 있는 걸로 계약서를 쓰셨어요. 근데 이 기관이 이 사진이 쓰고 싶은 거예요. 홈페이지에다도 쓰고 싶고 간행물도 쓰고 싶고 막 하신 거예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맘대로 어차피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게시하거나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거 정답 뭘까요?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될까요? 안 돼요. 이거 저작권 계약 누구한테 주는 걸로 계약했죠? 사진 작가님한테 쓰는 걸로 계약했죠. 이거 저작권 그럼 사진 작가님한테 있는 거예요. A 시청이 1억을 줬든 뭐 100억을 줬든 아무 상관없어요. 저작권 사진 작가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A 기관이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라고 권유를 드리냐면 앞으로 사진 촬영을 하시든 뭘 할 때요. 제일 좋은 건 그냥 저작권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저작권을 기관으로 다 저작권 양도 받으세요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사진 작가님처럼 나는 저작권 못 주겠어요 하시는 분들하고 계약을 하실 때는요. 이용 동의를 받으세요. 아까 전에 이용 허락 말씀드렸죠. 이용 동의를 받으세요. 우리가 앞으로 홈페이지, 간행물, 교육자로 뭐뭐뭐를 언제까지 만들 건데 포괄적으로 이용을 허락하는 동의서를 꼭 받아 놓으세요. 이게 굉장히 유리해요. 만약에 이런 저작권 양도나 동의를 안 받아 놓는 경우에는요. 이 A 기관은 돈은 돈대로 주고 이 개별적으로 개개 사안마다 쓸 때마다 이 A 사진 작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문제 아주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저작권 양도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용 허락 동의서를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희 기관이 드리는 팁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계약서를 쓰실 텐데 이게 아주 유용한 규정이에요. 지금 이걸 다 읽으시면 너무 머리 아프시니까 어떤 규정인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는 확인하고 보증 규정이에요. 이 계약서를 쓰실 때 예를 들면 저희가 출판업체랑 계약을 할 때 아니면 원고를 의뢰할 때 아니면 용역을 맡길 때 확인하고 보증 규정을 두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일을 맡길 때 이 A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상표권, 특허권, 다른 사람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이 받아오는 산출물이 법적으로 아주 깨끗한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를 이 A라는 사람한테 확인하고 보증을 받아두는 거예요. 둘째, 더 강력한 거는 면책 규정이에요. 마지막 줄만 읽어보실까요? 을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갑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된다. 이건 뭐냐면 제가 A라는 사람한테 일을 맡겼더니 이게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거였어요. 이런 경우에 이 A라는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우리 기관은 면책시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인 및 보증 규정하고요. 면책 규정을 같이 넣어 놓으면 아주 계약서 쓰는데 굉장히 유리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요. 기관 면책되죠. 그리고 그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어요. 저희 이제 컨설팅 사례를 다 마쳤는데요. 이제 여러분께서 오늘 혹시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받을 건데 항상 질문이 집에 가서 갑자기 생각나실 수도 있고 일하시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저희 기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때 저 번호를 좀 기억하셨다가 항상 전화를 주시고 항상 문의하시고 저를 많이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받아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소속 직원분의 증명사진인가요? 네, 소속 직원들을 가리키는 경우에는요, 묵시적으로 이용 동의가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 기관 홈페이지나 기관에서만 쓰시는 경우에는요, 소속 직원분들한테는 다 안 받으셔도 무방해요. 사진 작가한테는 받아야 돼요. 네. 네. 아주 좋은 질문 주셨어요. 제가 어제 이거를 공부했던 사안이었어요. 이거 예상 질문이었어요.
저작권 안에는요, 크게 저작 인격권하고요, 저작 재산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저작권이잖아요. 저작 인격권이 있고 저작 재산권이 이렇게 나눠져요. 저작 재산권은요, 이 저작물에 대한 재산에 관한 권리예요. 이거를 복제를 하고 출판을 하고 배포를 하고 이런 권리예요. 근데 저작 인격권은 뭐냐면 이 저작자의 인격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거 차이가 뭐냐면 저작 인격권은요, 양도랑 상속이 안 돼요. 저작 재산권은요, 양도랑 상속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장님이 이거 좋다, 저작권 양도해라 라고 했어요. 이러면 이 양도할 때는요, 저작 재산권만 넘어가는 거고요, 저작 인격권, 내 거, 내 양훈지 거라는 거는 안 넘어가요. 그리고 제가 죽어요. 저작권 보호기간이요, 저작자 사후 70년이에요 여러분. 제가 죽더라도 이 저작물이요, 제가 죽은 날로부터 70년 동안 제가 넘겨버리면 저작 재산권자가 70년 동안 그 저작 재산권 갖는데 저작 인격권은 소멸해요. 그러니까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작권에는 저작 인격권하고 저작 재산권이 있는데 저작 인격권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도 안 되고요, 상속도 안 돼요. 저작 재산권은요, 그 저작물에 대한 돈 관련된 거, 재산 뭐 복제하고 배포하고 널리 뭐 전파하거나 그런 권리고 양도가 되고요, 상속도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저희 태진아 선배님 아시죠? 저작권료 엄청 받으세요. 태진아 선생님 돌아가셔도 이거 저작 재산권 양도 되죠? 자식들은 걱정 없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또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양 변호사님 너무 쪽집게 강의를 해주셔가지고요. 앞으로 좀 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각 기관들 좀 순회하시면서 저희도 한번 초대를 좀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직원들 전체가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저도 지금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보통 강의를 하면은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사진들을 많이 발췌를 한, 지금도 변호사님도 아까 초상권 침해 된다고 한 사례로 사진이 나왔는데, 그런 사진, 또 뭐 제가 이렇게 어디서 캡처해서 쓴 사진들, 그 자체가 이제 지금 이런 공간 같은 실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건데 그게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아까 변호사님이 내놓은 사진은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저라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면책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뭐 출판하거나 아니면 상업적으로 돈 받고 이용료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육을 위해서 공정한 이용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출처를 표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강의를 많이 다니시거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구글이나 네이버 이미지 따오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판례 같은 거, 어떤 교재 같은 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지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첫째, 출처를 꼭 표시를 하세요. 이 이미지를 어디서 따왔다. 그리고 이거를 상업적으로 뭐 배포하는 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이거는 저작권법 면책 조항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면책이 돼요, 여러분. 네. 네. 네, 저희 기관에 박물관이 있는데요. 네. 외부의 그런 중학교나 고등학생 아이들이 저희 기관에 방문해서 이렇게 박물관을 보는데 그때 사진 촬영을 해요. 그럼 그때도 묵시적 이용 동의에 해당되는 건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주셨어요. 오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왜 제가 저게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하냐면, 제가 초상권 가이드라인을 설명을 하면 모든 기관분들께서 저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 행사 사진 찍는데 다 그럼 동의서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저 박물관 같은 경우에 꼬마들 다 이용 동의서 받아야 되나요? 글도 모르면 어떻게 하죠?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하나 가이드라인을 설명해 드릴게요. 원칙은요,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는 게 좋아요. 나중에 분쟁이 붙으면 제가 동의 받았는데요, 이걸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는 게 좋고, 두 번째, 사안처럼 꼬마들한테 그걸 다 받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 사진 찍기 전에요,
여러분 사진 찍습니다. 사진 찍을 건데 이 사진은 우리 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될 거예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시면 여기 나오셔도 되고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라고 찍으세요. 근데 이런 사진들은 찍어서 게시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꼬마들을 몰래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막 찍어요. 파파라치처럼. 이런 사진들은 게시하면 나중에 이 어머니가 굉장히 화가 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여러분 사진을 찍으실 때요. 사진 이 담당하시는 분 지금 저 찍고 계시는데 앞으로 찍을 때 이제 저희가 만약에 외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진 찍습니다. 이거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거예요. 뭐 반대하시는 경우 나와주셔도 되고요.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찍으세요. 만약에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아, 이 사람들은 다 동의했구나 라고 묵시적 이용 동의가 추정이 될 거예요. 네. 또 질문사항 있으세요? 네. 저희는 그 사업상 외국인들이 저희 한국으로 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랬고 또 해외에 가서 이렇게 사업할 때 사진을 찍게 되는데 그게 이제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것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저 질문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외국인들한테 초상 이용 동의서 제가 모 기관에서는요 초상 이용 동의서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달라는 기관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분들한테요 어차피 사업을 같이 진행하시면 같이 공동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사진을 찍기 전에 말씀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외국하고 다를 게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조금 안전하다면 안전할 수 있는 게 외국 분들이 우리 기관 홈페이지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관심 없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걸려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걸려고 하면 아마 변호사 비용하고 그 비행기 표값이 더 들 거예요. 조금 안전하기도 한데 한 가지 또 제가 염려되는 건 뭐냐면 유튜브예요. 제가 모 기관 방문을 했는데 일본 NHK 방송 드라마를 좀 캡처해가지고 홍보 영상을 만드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일본은 모르겠지라고 했는데 웬걸 이게 유튜브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NHK에서 항의했대요. 빨리 내리라고. 그리고 이거 국가망신이라고.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완전 제3자는 말고요. 같이 사업을 진행하시고 같이 연구를 하시는 분이라면 동의를 받아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찍기 전에 말씀을 하시고 몰래 찍는 사진들은 마찬가지로 안 돼요. 네. 네. 예,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현재 저희 기관에서 지금 이제 좀 기념 책자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웬만한 이미지들은 이제 출처를 전부 다 찾았는데 지금 이제 찾지 못한 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익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그 출처를 이제 확인이 안 되면 그거를 사용을 해도 되는지, 만약에 그게 면책이 된다면은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요거를 이제 만약에 출처가 저희가 이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한다면은 그 과정에 어떤 또 공식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 주셨어요. 첫째, 여러분요, 저희 공공누리 마크에 인류형도 의무사항이 하나 있죠.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뭐 하나는 하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출처 표시죠. 여러분, 저작권법에요 면책 조항이 있어요. 근데요, 면책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반드시 출처는 표시해라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 주신 게 뭐냐면 우리 상업적으로 쓰는 거 아니고요, 공익적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출처는 표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답변, 우리가 상업적 용도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어디서 따왔는지는 꼭 출처를 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 맞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저작권자를 그래서 쓰려고 막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법정 허락 제도가 있어요. 저작권자를 아무리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겠다라고 하시면 일정한 이용료를 이제 먼저 공탁처럼 걸어 놓고요, 이용하시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분 지금 대표님 오셔가지고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문지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알기 쉽게 또 친절하게 쪽집게 강의해 주셨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 들면서 가이드라인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고 또 질문에도 또 성심성의껏 열심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훈지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릴까요?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경청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그앤보야지 오아름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그앤보야지 청렴창업가 오아름입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모듈형 여행 가방과 여행 가방 커버인데요. 저희는 이 여행 가방의 전통 문양 공공 저작물을 활용하여서 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제가 이 가방을 개발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행 가방들은 뭐 기간에 따라서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뭐 대형 사이즈 이렇게 뭐 다양하게 구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은 가방 하나로 다양한 사이즈를 구현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다른 제품은 여행 가방 커버입니다. 이유는 이렇게 현재 여행 가방 커버에서는 여행을 다닐 때 뭐 각종 오염 물질이나 그리고 여행 가방을 찾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이걸 전통 문양 디자인을 활용하여서 지금 개발 중이고요.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가방이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이 가방들을 슬라이드 형식으로 이어서 하나의 가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여행 가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행 가방 커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방 뒤쪽에 주머니가 있어서 이 주머니를 넣은 후 휴대하기 편리한 이렇게 여행 가방 커버입니다. 저희는 이런 여행 가방 커버랑 여행 가방을 개발하고 제작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이제 브랜드는 한국 브랜드이지만 한국 여행 제품 브랜드이지만 지속적으로 디자인도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이제 한국 전통 문양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전통 문양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이 공공누리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처음에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포털 들어가게 되면 약 5만 8천 건의 전통 문양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중에서 저희는 상업적인 이용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제1유형을 사용을 해서 저희 제품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용한 사이트는 문화 포털 사이트인데요. 보시면 전통 문양과 활용 이 부분에서 여기 보면 등록된 전통 문양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활용해서 이 아랫부분에 제1유형인지 몇 유형인지를 확인을 해서 저희는 저희가 디자인하는데 접목을 시켰는데요. 이 접목을 시킨 저희의 예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전통 문양은 그대로 사용도 할 수 있었지만 저희는 이 공공 저작물 전통 문양을 변형시켰고 그리고 패턴화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거쳤습니다. 첫 번째 심볼은 완자창 격자 무늬와 그리고 만기사 삼성각 문양을 조합하고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심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경궁의 영춘원 문살과 그리고 수자 문양을 조합하여서 두 번째 심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수자 문양을 만들어서 세 번째 심볼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문양들을 저희 제품에다가 접목을 시킨 것을 보여드리면 일단 저희 모듈형 여행 가방에는 첫 번째 심볼을 각 사이즈에 맞게 일부분만 사용해서 디자인적인 것을 고려하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이렇게 주는데 중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컬러보다는 실버 컬러로 하여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는 그런 여행 심볼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저희 여행 가방 커버에 접목시킨 예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는 색깔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던한 색깔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사용을 하여서 이 격자 무늬 안에다가 현대 미술처럼 이렇게 컬러감 있게 표현을 한 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심볼은 여기 그림에서 보신 저희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진 찍은 거 보면 컬러감이 매우 비비드하고 그리고 이런 컬러감을 주어서 이게 전통 문양과 현대 미술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이제 디자인한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한 거는 이제 이 세 번째 심볼은 저희가 이렇게 붓글씨 형태로 심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비비드한 컬러들을 많이 이렇게 조합을 하여서 이 제품 자체에서 되게 컬러감 있고 생동감 있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저희가 이제 디자인한 세 번째 상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전통 문양 현재 나와 있는 공공 저작물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다양한 디자인을 해왔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보신 거 그리고 동물 문양 그리고 다양한 컬러를 섞어서 저희 제품의 한국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좀 더 각인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는 디자인 팀원들이 있는데 이런 공공 저작물을 이용을 함으로써 저희가 디자인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고충에 대해서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멋지네요. 우리 공공 저작물을 활용해서 이렇게 또 캐리어의 문양으로 활용을 하고 또 이게 또 우리나라의 한국 문양을 해외에도 알릴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활약 기대해 보면서 발표해 주신 오아름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공공 저작물이 이렇게 또 유용하게 상업적으로도 또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께 큰 행운을 안겨드릴 경품 추첨 시간입니다. 1, 2, 3등 이렇게 해서 총 6분께 행운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좀 확률이 높은 것 같죠? 자, 추첨에는 한국문화정보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추첨권이 왔나요? 네, 가운데로 자리해 주시죠. 네. 자, 여러분 다 넣으셨나요? 네,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3등을 추첨할 텐데요. 원장님께서 3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등 선물은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네,
마지막 한 장. 네, 번호를 좀 불러주세요. 20번, 20번, 130번, 26번. 네, 26번, 130번, 20번 계신가요?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또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분, 또 한 분 안 계신가요? 네, 한 장 더 뽑겠습니다. 네, 추첨권. 네, 138번입니다. 138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가셨나요? 다시 한번 뽑을까요? 네. 5번. 5번. 안 계세요? 다시 한번 가셨나 보네. 뽑을게요. 네. 5번이요. 네, 계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블루투스 이어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도 있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도 여러분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좀 돌아가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네, 좀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자, 2등은 2명 뽑아주시면 되고요. 브레오 눈 마사지기입니다. 이거 제가 탐나네요. 번호 불러주세요. 4번, 4번, 109번입니다. 109번 계신가요? 네, 109번. 4번 계세요? 네? 안 계세요? 109번 안 계시. 한 장 더 뽑겠습니다. 120번. 120번. 이 계세요. 어서 나오세요. 축하드립니다. 브레오 눈 마사지기. 어떻게 눈을 또 마사지 해줄지 궁금하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사지기 한 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같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봐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영예 1등 남아 있습니다. 한 분만 뽑아주시면 되고요. 1등 선물은 아이패드 미니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6번. 6번. 오. 아까 또 좋은 질문까지 해주셨던 6번 어서 나오세요. 네.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확인하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다 받지 못하신 분들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나가시면서 명찰을 반납해 주시면 모든 여러분들께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찰 반납하시고 기념품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